활동보조인연대 박경자 대표님께서 연대사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시 장애인 복지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고 활동보조연대 대표 박경자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 참리 총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참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보조연대도 적은 힘이지만 이제 노동조합과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그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오늘로 이제 제가 알기로도 192일째 들어섰는데요. 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입니다. 이 자리 축하하려고 시를 하나 써갖고 왔는데 한 구절인데요. 될까요? 네. 봄부터 속족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끝. 이 자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고, 저는 이 시간이 물론 짧게는 2007년도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여기 계신 동지들이 함께 싸웠고, 그 이전에는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나타났던 그 모순들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그 전에는 어떤 공동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장애인들, 특히 중장애인과 그리고 이제 힘없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나누어 가면서 공동체의 꿈을 꿨었는데, 이 자본과 그리고 또 권력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여전히 돈으로 바꾸면서 이 남아있는 이 공동체의 이 부분을 국가와 자본이 책임진 게 아니라 개인과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여러분들은 마치 천한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의 노동을 철저하게 착취해 나갔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본과 권력의 이 착취와 숨겨진 비밀들을 여러분들의 투쟁으로 박살내고 정말 이 원천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우리의 권리들을 쟁취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투쟁에 언제나 같이 함께 하고 싶고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소기업의 이 하청업체 사장님들도 많은데, 하청업체 사장님들도 같이 잘 조직해서, 연장 쪽에서 같이 잘 조직해서 그들의 권리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권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같이 함께 투쟁하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결의가, 그런 것들이 정말 이 한국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돌봄노동 사회적 서비스의 이 열악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다음에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양영희 회장님께서 연대사 하시겠습니다. 제 옆자리 있어요. 제 옆자리 있어요. 사무실에서요. 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양영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활동부도 노동조합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출범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노동자로서 관리를 가지시는 거고, 아마 제가 나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옆이지 한국기타 이영규 소장님이 회장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지난 2주 전에 제가 따끈따끈한 새 회장으로 네, 선출이 되어서 이제 이영규 소장님은 이제 권력을 놓으시고 수행원님처럼 등극을 했습니다. 일단 출범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노동자로서의 권리, 활동구조인도 당연히 노동자로서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하청업체 사장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하청업체 사장님 맞아요. 네, 그러면 하청업체 사장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하청업체 사장은 힘이 없어요. 문제는 원천이에요. 그죠? 네, 원천이 문제잖아요. 대기업의 전화기 안에서 항상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의 권력 안에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원청을 상대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활동무조인의 권리가 확보될수록 이용자의 서비스가 저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활동무조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담보받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나가에 따라 이용자로서 장애인의 섭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용자인 장애인과 활동보전이 함께 정말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활동보전과 이용자와 그리고 저희같이 이렇게 하청업체 사장들과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저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청업체 사장으로서 이해와 소통의 주체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회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북 자립생활센터 이용교 소장님 연대사 들어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요. 반갑습니다. 이원규라고 합니다. 노동자 출범을 진부로 축하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센터 안에서 우리 배재학 동지나 우리 구범 동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과 같이 활동보전 노동권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의논하고
같이 활동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드디어 노조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보조를 받고 있는 많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그동안에 많은 운동을 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콘서트도 장애인의 힘으로 만든 것이고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역시 장애인 활동가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이 활동가조 제도 역시 장애인 활동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있습니다. 이용장애인 한 200명, 그리고 우리 활동무대인분들 한 7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광화문을 한번 싹 행진하면서 진정한 활동보존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존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각인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저 개인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고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걱정됩니다. 왜냐면 제가 하청업체 사장이잖아요. 저희 센터에 위원장, 부위장 다 있습니다. 앞으로 하청업체 수로 안 낼게요. 감사합니다. 어디 센터라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부회장님 계속적으로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면서 열심히 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우리 사장님께서 착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사장님들 이야기는 이제 끝이고요. 여기 다음이고, 여기 그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의료연대 본부 돌봄지부에서 그 최수복 직무대행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길죠. 간단하게 말하면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직무대행을 맡은 최수복입니다. 여기 정말 전국 그 활동보조 노동조합 창립총회에 저희들 영광스러운 날, 역사적인 날에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총회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진행한 총회 저 굉장히 드물거든요. 굉장히 부럽고요.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죠. 돌봄지부가 대체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장애활동보조인처럼 저희 비정규 원청이 보건복지부죠. 똑같습니다. 요양보호사, 또 간병인이라는 특수직업이 있어요. 특고죠. 특수고용. 또 장애인활동보조인. 이 세 직업군이 작년에 10월 20일 돌봄에 계시는데 돌봄 노동자 대회에 저희 돌봄지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사전에요. 그때 출범하면서 그 직군의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횟수로는 사실 2년째죠. 2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청이라고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많은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또 토론회 줄기차게 그 전부터 해왔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작년에 늦게나마 10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간병인은 간병 제도화 문제 때문에 지금 간병 제도화 문제로 보건복지부랑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 요양보호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건복지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저도 느꼈는데, 저는 사실 협회의 노동조합 이전에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협회만으로 사실 불가능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교섭을 한 노정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요. 가장 큰 성과가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습니다. 저희들 요양보호사들 되게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 또 장애인활동 보조인도 같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선생님들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줄기차게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 보건복지부도 이제 처우 개선비를 주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처우 개선비가 실제적으로는 그 요양보호사의 삶의 질을 또는 처우 개선을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하도 열악하다 보니 처우 개선비를 좀 달라고 우리가 애친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번에 이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처우 개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 겨울 추울 날 보건복지부에서 또 기자회견 한 2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저희들이 해온 과정들은 정말 눈물겹게 해왔고요. 앞으로 이제 장애인활동 보조인도 저희들이 이제 직업군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전국에 조직하신 이제 장애인활동 보조 노동자와 함께 저희 돌봄지부랑 함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또 서울시 또 지자체를 상대로 여러 가지 플랜을 좀 같이 연대하면서 좀 했으면 바라고요. 저희 이제 그 돌봄지부 안에도 장애인활동 보조인 분회가 한 곳이 이제 건설이 됐습니다. 지방이지만 청주에 건설이 돼서 한 200분이 저희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노동조합 출범하시면서 활동 계획을 좀 세우실 거 아니에요. 올해 활동 목표가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좀 같이 의논하면서 정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하실 때 저희 돌봄지부랑 함께 연대해서 그 목적한 바를 정말 쟁취해서 우리의 처우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계속 노동자인데도 특수고용직이라는 위협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이 이제 무시되고 있는 상황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방금 병원 노동자 희망터 최경숙 소장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나오셔서 소개랑 연대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국 활동 보조인 노동자 결성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활동 보조인 권리 찾기는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죠. 근데 지금부터 좀 더 활기차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어쨌든 제도와 맞물려 있고 그리고 공공성을 쟁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상근 월급제로 바꾸고 그리고 직접 이 복지부가 사용자로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활동보조 노동자들과 그리고 장애인운동 단체 활동가들과 그리고 전체 이 보건의료 복지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 다 같이 해서 큰 틀에서 같이 힘을 받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보신당 이봉화 부대표님께서 연대사해 주시겠습니다. 전국 활동 보조인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신당 부대표 이봉화입니다. 먼저 전국 활동 보조인 노동조합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하게 됐다는 소식 듣고 또 이제 와서 연대사 요청을 받으면서 지난 시절 쭉 생각해봤습니다. 2007년에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기까지의 투쟁 과정이 많이 떠올랐어요. 2005년, 2006년에 장애운동단체가 중심이 돼서 자립생활 운동과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요구했던 그때의 상황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당성을 가지고 제도의 현실화까지 이루어냈던 한국 전체 대중운동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때 같이 한강대교를 산보일배로 건너고 또 추운 서울시청 광장에서 삭발하셨던 분들이 여기 같이 많이 와 계셔서 더욱 반갑고 기쁩니다. 그렇게 이루어낸 활동보조 서비스가 또 다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로 보완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미비함으로 때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보건복지부 정부는 조장하기도 하고 모른 체 하기도 했지만 진보적인 장애운동 단체와 활동보조인들은 끊임없이 함께 싸우면서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활동보조인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권리찾기 모임부터 시작해서 활동보조인 연대를 만들고 또 오늘 드디어 노동조합 창립에 이르게 된 이 과정 정말 너무 그간의 노고와 투쟁에 정말 존경과 감사, 연대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 김주영 열사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그 전후로 해서 그런 참사가 많았습니다. 그런 참사로 인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더욱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끊임없이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보수 언론에서는 공약 이행할 필요 없다. 그 공약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사회 영역에서 공약 이행 투쟁을 잘 벌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운동계와 또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 진보신당도 그간의 장애운동과 활동보조인 운동에 미약하나마 연대했던 이 과정, 이 역사를 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조가 창립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안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원청인 복지부가 직접 고용해야 하고 월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저희도 잘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들에게 생활임금을 또 장애인에게 생활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 투쟁에 저희들 더욱 힘차게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받기 위해서 재능 투쟁하고 계시는데요. 재능 유명자 지부장님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지부장입니다. 저희 작년 여름인 것 같은데요. 전장에서 수뇌투쟁할 때였는데 그때 장애인분들과 함께 활동보조인 하시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저희 농성장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가 워낙 이제 오래 투쟁을 하니까 노동자들 힘든 걸 보면 항상 첫마디에 나오는 게 그럼 노동조합 만드셔야겠네요. 이런 얘기가 이제 불쑥불쑥 나오는데 작년 여름에도 함께 수뇌투쟁하면서 함께 고생하시며 오셨던 활동보조인분들한테 제가 그냥 반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가 한 말이 또 저희가 직업이 좀 그래서 쉽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반년도 안 됐는데 실제 실물로 보게 되니까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창립총회까지 오기에 참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었고요. 저희가 바로 사장입니다. 예, 정권과 자본이 말하는 저희가 바로 개인사업자 사장인데요. 누가 봐도 사실 정권과 자본조차도 저희들은 노동자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자본의 권력에 밀려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부정하고 그들을 향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로 1899일이 됐는데요. 만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투쟁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노동조합 만들고 기본이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게 저도 뭐 학생운동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학습지 교사 보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할까? 왜 사장이라고 할까? 단순히 이런 생각에서 시작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됐고 파업도 했고 지금은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저는 조합원도 되기 전에 첫 파업 나가서 현장에서 저희가 파업 교육을 들은 첫 마디가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조직체이고 예, 자본과 어떤 것에서도 예, 타협하지 않는 예, 그런 조직이 노동조합이라는 걸 지금까지도 사실 단순 무식한 그 하나 그 교육 속에서 저희 그 뼛속 깊이 각인되었던 그 한마디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모든 많은 연대 동지들이 정말 힘든 싸움이라고 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싸움이 오래 갈수록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원칙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합원들 대중조직이라고 하는데 대중조직 안에 있는 조합원들의 그 요구와 의식을 어디까지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가 사실 오래 투쟁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순간 뭐가 원칙이고 뭐를 끝까지 쟁취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기 투쟁하면서 참 힘들어지긴 하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신생투쟁 사업장들이 저희한테 많이 묻습니다. 지금 투쟁을 하면서 가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물은 적이 있는데 해야 할 것 저는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5년 넘게 투쟁하면서 최소한 본사 앞에 조합원 전체가 단결하는 모습으로 아침에 1시간만이라도 피켓 조합원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본사 앞에 출투, 피켓 시위하는 것조차도 그게 자본에 큰 압박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의 모습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정말 저들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이다. 가장 작은 것도 무조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결정할 결정권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지도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타협하고 싶고 뭔가 양보하고 싶을 때 절대 조합원의 핑계를 대지 말아라. 그때 항상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투쟁을 접고자 할 때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조합원들이 힘들고 더 솔직해야 될 건 지도부 그리고 내 자신이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조합원, 대중이 힘들어서 이 투쟁을 끝까지 못 간다. 이렇게 선언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싸워왔는데 쉽진 않습니다. 그걸 지키는 게. 여러분 오늘 창립총회인데요. 더구나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장님이 고객이 장애인분들이라서 어떤 또 정부와 상대로 싸울 때 너무 난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조가. 그래서 사실 이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때 참 걱정도 되고 이제 뒤에 서 있는 우리 진보신당 몇몇 동지들한테 투쟁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겠다 이 노조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과 그리고 적들이든 주위에서 돌아오는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각오를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고요. 끝까지 저희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추운 건 어쩔 수 없더라. 내가 왜 세상에 농락당한 채 쌩쌩 달리는 차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는지, 내가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찬바람 부는 날 거리에서 잠들 때 너무 춥더라. 인생도 춥더라. 내가 왜 세상에 농락당한 채 쌩쌩 달리는 차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는지, 내가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찬바람 부는 날 거리에서 잠들 때 너무 춥더라. 인생도 지고 도와주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추운 건 어쩔 수 없더라. 너무 추운 건 어쩔 수 없더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전국 활동보조인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정아이로 합니다. 예, 참, 상당히 좀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길고, 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조합 활동하시면서 혹시나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건데, 아까 이제 여러 연대사 보러 오신 분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은 핑계를 대지 않는 어떤 그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같이 이렇게 장애활동보조 서비스에서 보건복지부와 이렇게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있는 장애활동보조과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분들과의 어떤 이런 갈등이 아닌, 서로 이런 장애활동보조 서비스가 진정으로 활동보조인의 노동의 어떤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장애인 서비스를 받는 이용인들의 사회서비스의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자협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는데 또 드립니다. 사무국장 선출된 공미숙입니다. 내일 모레면 저희가 모임 시작한 지 딱 4년 됩니다. 처음에 이 모임을 배정훈 선생님이 제안을 하셔서 시작을 할 때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들 진짜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신 분들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여서 참으로 많이 막막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고 나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들 만나면서요. 저는 이제 교육받고 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두 부류 중에 한 분이세요. 하나는 그동안 이제 활동보조, 자원봉사 하시던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이거 하면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대, 그리고 돈 많이 준대, 이래서 멋모르고 뛰어들으신 분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신데요.
물론 이제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이야 그동안 경험이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별로 없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실 이렇게 주변에 저희가 그동안 많이 못 봤잖아요. 워낙 대한민국이 장애인들을 가둬놓고 있는 나라라서. 그런데 막상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그동안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거 보면서 정말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노동조합이건 아니면 모임이건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나섰다가는 나중에 무슨 손해보는 거 아닌가, 찍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같이 오시는 선생님들 만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감동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번째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고요. 그 이름으로 한 2년 활동하니까 이제 우리 이름을 좀 바꿔서 좀 그냥 모임 말고 좀 더 폼나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활동보조인 연대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자신의 몸을 키워오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저도 많이 선생님께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3번째로 이 옷을 갈아입었듯이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릇이 차도록 넘쳐주셔서 또 다른 더 큰 그릇으로 우리의 몸을 바꿔서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가 이 권리가 훌륭하게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열심히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활동보조인 활동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경험도 없고 미약한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수락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도 열심히 하고 많이 배우고 제가 힘 닿는 대로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민들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한동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 208시간을 정해가지고서 그 이상 활동보조를 못하게 한다 하는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260시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이 이제 줄어버리면은 돈이 이제 월급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184시간만 일을 하자. 대신에 184시간만 일을 해서 그만큼 이제 월급도 이제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많은 좀 우리 활동보조인들 앞에 좀 각인도 시키고 뭘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투쟁할 때 통전탑이나 이런데 잘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디든지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만히 우리가 있다고 해서 바꿔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 싸움에 제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이제 저를 뒤에서 팍팍 밀면서 같이 앞서서 나가서 우리 모두 세상을 바꿔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위원장으로 뽑힌 구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일 시작한 지 2년 됐고요. 이제 2년이 돼가는데요. 제가 처음 모임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작년에 첫 모임이 저는 노들에서 우리가 주로 회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 과정까지 오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게 지금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어요. 바꿔나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확 뒤집어지려면요. 보건복지부를 더 쪼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장애 이용자분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모가지를 잡든 제가 열심히 해서 모가지를 잡든 담당자하고 줄기차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2년 동안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려면요 선생님들이 뒤에서 팍팍 우리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들까지 많이 힘 좀 실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예,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자 출범 선언문 활동보조인의 권리는 활동보조인의 힘으로 2007년 장애인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결과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하나의 직업군이 만들어졌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그 이름이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곁에서 그들의 손발이 되었다. 외출하는 장애인의 곁에 예전에는 자원봉사자와 가족이 있었다면 이제는 활동보조인이 그와 함께 가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보람과 긍지도 잠시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활동보조인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바우처에서 잘라주는 쥐꼬리만한 수당 등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수시로 이직을 고민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꼬박꼬박 내는데 산재 신청이라도 할라치면 폐화 현상이라고 퇴짜를 놓는다. 복지부가 나서서 노동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는 건 이제 정부조차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차량 활보, 가족 노동 등 지침에 없는 활보를 수시로 강요받지만 복지부가 하는 말은 지침대로 한마디뿐. 이렇게 열악한 조건으로 남성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되어 여성이 남성의 신변을 처리해야 하는 등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모두의 인권이 모두 위태로운 지경인데도 정부는 노동 조건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책임한 관리, 민간 위탁을 통한 운영 방치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활동보조 현장 곳곳에서 상처가 벌마 터지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는 전혀 생뚱맞기만 하다. 장애인에게는 정부를 속여서 과도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서비스를 빼앗을 궁리에 여념이 없고 활동보조인이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하는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니 당신들을 챙길 여력은 아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나마 개선이라고 내놓은 내용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내용뿐이다. 언제까지 예산을 핑계로 활동보조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조건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활동보조 서비스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장애인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에 활동보조 서비스 노동자들은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잘못된 제도로 인한 고통을 끊어내고 활동보조인이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 서비스 공공성 확보로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에 나가고자 한다.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제도를 운영하지 않느나 정부의 고민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제공기관과 장애인과 노동자를 향해 감시와 단속의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문제를 봉합할 뿐이다. 소비자주의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민간 위탁은 정부를 제외한 모두의 고통일 수밖에 없다. 제공기관은 투쟁을 통해 제도를 쟁취하던 때의 고민 대신 이윤 창출과 노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용자와 노동자는
안전장치 없는 제도로 인해 갈등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장애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질 좋은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이 아닌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은 필수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 노동조합은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국 활동 보조인 노동조합은 활동 보조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고 제도의 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임금부터 지침까지 일일이 결정하는 정부야말로 활동 보조인의 진짜 사장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제공기관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불러내어 고용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 것이다. 바우처를 통한 임금 지급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바우처가 아닌 월급제로 비정규 노동자로서의 서름을 끝장내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국 활동 보조인 노동조합은 활동 보조인이 서비스의 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받고 장애인 이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활동 보조인은 시키는 일이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더욱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활동 보조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립생활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기구를 만들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제도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의 의견을 수용하기는커녕 끊임없이 배제하고 있다. 제도를 개선한다는 그 전문가들의 자리에 노동자로서의 서비스를 적용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활동 보조인이야말로 제도의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 동지들과의 늘 연대할 것이다. 예, 저 마지막으로 구를 저희가 이제 외칠 건데, 끝에 이제 한 마지막 구조를 근데 지금 조합원 여러분들 잠시 일어서셔서 마지막 결의문을 낭독할 때 같이 구호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진짜 차장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제도를 운영하여 제대로 된 제도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예. 하나, 바우처를 통한 임금 지급 방식을 배제하고 월급제를 실시하여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나, 활동 보조인에게는 생활임금을, 장애인에게는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자, 하나, 장애임금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과 본인 부담금 배제하라. 배제하라. 2013년 3월 2일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